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 대리인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발표는 오늘 진행된 전략선거구 한 곳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입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저와 해당 선거구 후보자 혹은 대리인들이 입회하에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민주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한 후 먼저 서울 강북구 을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먼저 집계를 했습니다. 강북구 을 권리당원의 투표율은 53.18%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당원의 26.31%가 투표를 했습니다. 26.31%는 전략 청년 경선 지역이었던 서대문 갑의 24.65%보다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선거구 한 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 지금 이 주제가요, 지금 다음번 주제로 잡혀 있는데 이거 좀 당겨서 이 주제 좀 가야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서울 강북 을 여긴 경선을 한 번 더 한 거죠. 앞선 경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 가면서 격돌했죠.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의 과거의 논란이 문제가 되면서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 서울 강북을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되면서 경선을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보는 박용진 의원과 지금 화면에 나오죠. 조수진 변호사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조수진 변호사가 최종 1등으로 공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죠. 발표했을 때 이제 재심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거요. 최수영 전 의원. 예상하셨습니까, 이 결과? 예상을 100번 하고도 남았죠. 그 100번 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강북을 선거 후보자 뽑는데 왜 전국 권리당원 70% 동원합니까? 지금 설명해 보면은 박범계 위원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북을의 권리당원 집계해서 투표율 얘기, 그다음에 예. 전국의 권리당원 집계해서 투표율 얘기를 각각 했거든요. 그걸 각각 했죠. 오. 자, 그래서 전국 권리가 성북구 의뢰만 하든가 아니면 과거대로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투표 50 하면 될 일을 굳이 여기만 서대문 갑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1차 허들을 높인 거고, 두 번째, 박용진 의원은 1, 2차 지난번 경선과 똑같이 3차 경선에서도 똑같이 30% 감산합니다. 그리고 조수진 후보는 여성의 신인 가산점 25%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려면은 박용진 후보가 65%를 득표해야 이깁니다. 잠깐만요. 지금 숫자가 나와서 복잡한데 일단 전국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데 그 투표의 가치의 비중은 70%. 70%. 강북 의뢰 권리당원들 참여하는데 거기의 비중은 30%를 합해서 100%죠. 100%인데 여기에서 박용진 의원은 일단 감점을 30% 받고 출발하고 일단 본인이 받는 득표율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에 30% 삭감. 까야죠. 그 삭감하고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은 받지 못해 또 25%를 조수진 변호사는 얻습니다. 20%를 가산. 결과적으로 차이는 55%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65를 넘겨야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100m를 뛰는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사람 써 있고 한 사람은 맨발로 50m 나가서 뛰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도 이거 못 이깁니다. 박용진 후보가 아무리 날고기는
우사인 볼트급의 선수라 하더라도 이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예상이 됐던 거고 뭐 저뿐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이제 드디어 비명 행사는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났습니다. 이 대장정의 서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사안과 관해서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는데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오늘 본인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조수진 후보 공천이 됐어요. 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진짜 어이가 없죠. 왜 서울 강북을의 후보로 뽑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전주에 가서 하고 광주에 가서 제가 해야 합니까? 거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 바보가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바보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네.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이 더 큰 내일을 보시고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보가 좀 돼주셔서 미랄이 돼주셔서 총선에 좀 밑거름으로 여성조 원장과 지금 오늘 공천이 됐어요. 1등이 됐으니까 조수진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박용진을 향해서 썩어라, 미랄이 되라. 그러니까 본인하고 경쟁자잖아요. 근데 경쟁을 앞둔 상에서 뭐 사퇴해서 스스로 썩어라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저 장면을 보고 예. 박용진 의원이 참 마음이 아프겠다. 박용진은 사실 저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취지의 반응도 있었어요. 굳이 뭐 조롱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좀 이제 피드백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뭐 조수진 후보가 어쨌든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네거티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국면에서 뭐 본인은 가점 받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전, 2차전 또 3차 경선에서조차 이제 감점, 뭐 감산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뭐 비명이라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그냥 보통 그냥 항상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그냥 비주류 역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도 쓴소리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때도 조금박해라고 이름도 불리고 약간 레드팀 역할을 조금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 뭐 박용진 의원의 이 목소리까지 박용진 의원의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저 칼라까지도 민주당에서 안 보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박용진 의원이 뭐 55% 쉽게 말하면은 55%의 페널티를 안고서 본인이 이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고 뭐 결과는 어쨌든 조수진 후보의 뭐 승리로 나왔기 때문에 예. 박용진 의원의 뭐 지금까지 한 뭔가 행동을 보면은 뭐 어찌됐든 백의종군하고 선당 우사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 뭐 본인만의 약간 약간 내러티브가 생겼거든요. 서사가 생겼다. 네. 박용진 이게 뭐 이기진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아까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바보 민주당에서 또 바보가 갖는 또 함의도 있기 때문에 바보 정치인 바보 박용진이라는 뭐 이런 이제 뭐 닉네임도 가져가게 되고 뭐 이걸 발판으로 더 큰 뭐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예상컨대요. 뭐 지금 기사들이 막 작성이 되고 신문이나 방송들도 기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등 서울 강북을 조수진 1등 박용진 결국 탈락. 이런 표현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여러 차례 지금 경선을 거치고 있어요. 여성 전에니까 짧게 그냥 뭐 답변만 해주면 좋겠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1등이 될 걸 혹시 전망하셨습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경선 룰을 가지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냥 전국 당원 선거한 거잖아요. 네. 다음 준비된 화면이 그림이 좀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어제는 호남, 오늘은 이 영남에 있는 이제 봉하마을을 다녀왔어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광주 그리고 전북 지역도 갔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권리당원들께서 박용진을 지켜주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였잖아요. 지금요, 이 경선이.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호남 지역을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은 봉하마을도 방문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 근데 약간 묘한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차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회의에서.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려운 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당을 위해서 자기가 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난 박용진 의원이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장한 교수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한테 줄 수도 있는 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대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글쎄요, 뭐 이 발언의 내용이 아주 예. 일부만 지금 전달이 됐기 때문에 뭐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 속으로는 또는 뭐 공개적으로도 예. 박용진 그냥 공천 주면 어때? 이제 차점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그렇죠. 가졌다라는 건데.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었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차점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전략공관위에서 예. 바로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과연 이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건지 예. 또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본뜻은 이런 생각인데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의 뜻을 갖다 넘겨짚고 경쟁자 제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건지 뭔가 좀 상황을 조금 너무 격화될 걸 걱정해서 한 말인지. 뭐 그렇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혹시 이번 오늘 방금 결과 나왔지만 결과 나오기 전에 박용진 의원이 공천에서 1등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을 하면서 한 말일까요? 그러면은? 저는 뭐 민주당 많은 지지층 뭐 다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박용진 의원의 이 공천 탈락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국 혁신당에 비례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하나의 또 배경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민주당 내부의 분명한 하나의 목소리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예.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속보, 영상 속보가 들어왔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지금 속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뉴스와이드를 지금 처음부터 안 보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뭐가 나온 거지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강북을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이 박용진 의원인데 지금 조수진 변호사와 뭐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경선 결과 나온 날인데 박용진 의원이 탈락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1등을 차지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속보로. 경선 결과. 오늘 영상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 속보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박용진 의원이 아무래도 입장을 좀 낼 것 같기도 해요. 꼭 나오면 기다려봤다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저 얘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이거 무슨 뜻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는 왜 그런 얘기를 아니 하셨을까요? 그냥 한번 던지는 거죠. 아니 어. 박용진 뭐 그 이재명 대표 특유한 스타일 있잖아요. 아니 박용진 대표 뭐 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 당연히 지도부가 반대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을 줄 생각이 있었으면 저렇게 정봉주 전 의원하고 예. 할 때도 그렇게 짜지 않죠. 하위 10% 줄고 더군다나 뭐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다시 경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 공정한 룰을 던져줘야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뭐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1%를 남겨줘야 하는데 저건 1%를 남겨주지 않았어요.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박용진 의원을 2번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3번 주겠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30% 감사한으로 죽이고 두 번째는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25% 가산을 줘서 주고 예. 세 번째는 이제 아니 뭐 강북을 선거하는데 왜 권리당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확인 사살한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박용진 의원이 살아날 걸 대비해서 권리당원 투표로 딱 그리고 지금 자막 나가잖아요. 전략 선거고 재심 없다고 강조해서. 근데 재심 없다. 네 번째 죽이는 거죠. 이제 재심 없다고 네 번째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막에 경선 승리 조수진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 문구는 불공정한 거죠. 아니 조수진 의원한테는 탱크를 주고요. 예. 박용진 의원한테는 새총을 주면서 서로 싸워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탱크가 승리했다고 그게 승리가 되는 겁니까? 아.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시스템 공신처럼 유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민주당 공천이 막판이잖아요. 뭐 몇 안 남아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습이 최근 며칠에 좀 보였죠. 일단 관련 모습과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제가 사실은 유시민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너무 고민돼서. 왜냐하면 그게 밤 12시까지가 마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좀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아서 결심을 한 건 사실입니다. 조수진 후보랑 같이 알릴레오 방송하셨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방송에서 그 조수진 후보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보도를 봤어요. 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번 경선 구조가 박용진에게 극도로 불리한 선거인지를.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최근에 양문석 후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니 안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애달파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잘해라.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 참여, 그러니까 지금 강북을 오늘 나온 결과예요. 여기 경선 참여 고민했는데 용기를 줬다. 유시민 작가가. 최수영 전 의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전 이사장은 사실 누가 뭐래도 사실 노무현의 호위무사로 다 우리가 인정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른바 그 정말 2000년 초반을 흔들었던 난닝과 빽빠진 논쟁에서 열린우리당의 정말 기수로서 민주당이 구주리와 붙으면서 노무현의 호위무사라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게 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아마 양문석 사태를 본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허허 웃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돌아가신 분이 말이 있습니까? 왜 돌아가신 분을 저렇게 소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돌아가신 분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잘하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라디오 진행 파트너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저게 공천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지금 그 경선 승리하는 과정까지 유시민 전 장관의 후원과 어떤 말하자면 뒷배경이 없이 는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건 방송에서 영리해서 추론이지만 저는 저 아무도 지명도도 없는 정치 신인이 이렇게 특혜받은 룰로서 경선을 승리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듯이 주었다는 표현이 저는 더 오히려 더 적절할 거라고 봐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저 변절이 있을까? 저는 시류에 저는 부합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유시민 전 장관은 사실은 노무현의 이제 호위무사라는 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서 앞으로 남은 정치 역정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의 이른바 친노들의 많은 또 분노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떤 의사나 의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추측이잖아요. 다 너무 넘겨지는 몰라요. 것 아직 같고요.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목소리 좀 냈어요. 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쨌든 뭐 공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근데 다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뭐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문석 후보가 좀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가 굉장히 민주당이 위험해요.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비례 투표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비례에서도 조국 혁신당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는 동안 박용진 의원의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지금 이 강북을 경선과 본인 좀 패배를 했잖아요.
박용진 의원의 입장인데요. 나 몰래 트루먼 쇼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 그렇다면 이건 약간 뭐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일까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영화 같은 반전 없는 결과다. 패배 뻔해서 다른 감정은 안 든다. 그러니까 본인도 예측하고 있었다. 뭐 뻔한 내용이었는데 뻔하게 나왔다. 반전 없다. 트루먼 쇼 같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왔네요. 영상 속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뉴스가 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후보들 간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저 후보들 간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 떨어졌지만 또 이렇게 방문 유세를 갔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인데요. 여기에는요. 이재명 대표와 조정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죠. 지금 마포 쪽에서 출마하고 있죠. 등장합니다. 보시죠.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공부 좀 했다며. 국민의힘 맛이 어때? 조정훈 씨, 국민의힘 맛이 어때? 저쪽에서 조정훈이 마주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배신의 정치. 저쪽 당에는 배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도 간 사람 많잖아요. 이쪽으로 나가. 배반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 꿋꿋하게 한 길로 걸어온 정치 집단을 선택해 주십시오. 갑자기 배반부 배신.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원래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다가 이제 입당을 해서 출마한 상황인데 그 상황인가요? 뭐 이재용 대표 결국 못 만났다 그러네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좀 며칠 지났는데 여기서는 만나요.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응원하고 싶죠? 오늘 응원하러 앉았습니다. 예, 앉았습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의의 경례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클린 저기라 선거하자. 비방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보기 좋은 선거 되겠습니다. 만났는데요. 이재명 나가라.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쪽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들끼리 만나면 이게 어색할까요? 아니면 또 반가운 경우도 있을까요? 뭐 인간관계 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